저도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ETF 투자만 하고 얘는 뭐 한 10년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누구냐 그러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신에너지라고 있는 태양광 풍력을 하고 있는 금풍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중국 정부로부터 끌어모아서 이거를 집중하고 있고요. 선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반도체 외에도 네. 혹시 좀 좋게 보시는 뭐 네.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뭐 구분을 해서든 네. 뭐 좋게 보시는 섹터나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국내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항상 한국이 잘하는 그런 섹터를 공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미용기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슈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는 원래 잘 나가던 곳이 독일과 미국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군은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에서 1.5군 정도로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용기기 쪽 그리고 동일한 아이디어로 임플란트 쪽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보톡스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관련돼 가지고 숫자가 찍히고 숫자가 늘어나는 곳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만 할 수 있는 거죠. 조선업. 중에서도 LNG 관련된 친구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업 중에서도 LNG를 하는 것이 있고 컨테이너 선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다만 이 밑에 있는 기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LNG에 특화된 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국카본이라든지 아니면 피팅 기업들 뭐 이런 애들 그리고는 뭐 동성화인텍이라는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LNG 관련된 보냉제, LNG 관련된 파이프 들어가는 이제 밸브 같은 이런 걸 만드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은 뭐 전 세계에서 우리가 LNG 운반선을 얼마나 만드는지 그런 좀 파일을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대한민국 3사 지금 현대랑 그다음에 삼성이랑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하나가 인수한 그 세 가지 조선사가 전 세계 물량의 90% 정도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점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제가 좀 공부하고 있는 쪽인데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전력 인프라는 친환경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뭐 태양광부터 풍력부터 그리고는 우리가 전선을 만드는 또 해적 케이블을 만드는 그런 쪽까지 그리고는 그 중간중간에 변압기라는 측면까지 많은 사이트에서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을 잘하기 때문에 그 제조업 측면에서 실제로 잘 만들고 있고 글로벌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도 관련된 기업들이 한 20개, 30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세계로 나갔을 때도 뭐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섹터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조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는 관점인 건가요? 네, 저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막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섹터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은 꼭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매수 뭐 전략은 어떻게 되세요? 매달 이렇게 새로운 현금이 들어온다 했을 때 네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최근에 라이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분할 매수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좀 느낄 거예요. 뭐 5%씩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만 원 현금이 있으면 100만 원을 다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습관만 고치셔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라이브에서 최근에는 구글 하루 10주 사기. 네, 그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챗GPT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고 구글이 그때 바드라는 친구를 공개를 하면서 급락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100를 깨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는 지금부터 매일 구글을 10주씩 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실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달 내내 샀어요. 하루에 매일 12주씩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 난 뒤에 그 부분, 그 주식을 결국에는 제가 8% 익절을 하는 거를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또 은행 이슈 때문에 이제 에너지 업종이 급락을 해서 저는 이제 그 수익금을 또 가지고는 엑소모빌을 매일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엑소모빌이 최근에 또 급반등하면서 제가 이제 목표 주가라고 딱 설정해 놓은 그 가격대 수준에 왔어요. 아마 내일이나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할 매수, 매일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혹은 뭐 시드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싼 주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매주 월요일 매수 혹은 내가 매주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음봉이 뜨는 날
첫 음봉 때 매수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으시고는 꾸준히 사세요. 아. 매도할 목표 주가를 정해놓으시고는 그러고는 꾸준히 오르든 빠지든 계속 사시고는 그래서 목표 주가에 도달하면은 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욕심 한번 부리고 뭔가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심장이 뛸 때는 매수하지 말라. 심장이 뛸 때는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기회다 싶어서 들어갔을 때 물리는 경우가 좀 큰 피해를 부르는 경우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평균적인 방법은 네. 한 달을 잡으면 될까요? 보통 저는 3개월 말씀드려요. 아, 3개월 잡아서 네. 목표 투입 금액을 3개월로 네. 나누는 거군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들 보시면 차트가 대부분 우상향을 해요. 음. 우상향을 하더라도 만 2, 3개월 안 가다가 또 살짝 올라갔다가 또 2, 3개월 안 가다가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거는 3개월 한 번씩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 실적 발표에 맞춰서 기업 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어떻게 냉정히 보면은 주식을 4번만 보면 돼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보면 내 돈이니까 매일 볼 수밖에 없고 매일 호가가 움직이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뭐 벌고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수익이 난다. 네. 아, 되게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 매도 시점도 1차적으로는 3개월 지나서 잡는 건가요? 일단은 처음에 살 때부터 매도 가격을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 그러면 살 때 좀 싼 거, 좋은 네. 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겠네요. 네, 원래 뭐 좋은 기업인데 갑자기 뭐 떨어진다. 그러면 왜 떨어지는지를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나는 요 정도 가격까지는 갈 것 같은데 라는 그게 보일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사놓고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좀 찾아보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딱 그 습관을 고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살 때부터 팔 가격을 정해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살 때도 조심해서 사게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나 어느 정도 뉴스 다음 실적 다다음 실적까지 우리가 봐야겠구나라는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분할 매수 기간을 좀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 테이버님이 좀 좋게 보시는 것 중에 막 요즘에 너무 핫한 막 챗 GPT,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건 없네요. 저는 뭐 챗GPT 관련돼 가지고는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감속기 기업을 좀 많이 말씀을 오랫동안 드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빵 떠가지고 그래요? 이제는 살 가격이 아닌 것 같고. 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계속 스윙 치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는 또 투자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좀 많이 멀리 올라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살 수가 없는 가격이 돼버려서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번 뭐 인공지능이나 저기 로봇은 또 많이 지난번에 다뤄주셨으니까 한번 2차 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2차 전지로 우선은 스윙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건 뭐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치적으로 적정한 가격대에 있다라는 그런 기업을 분할 매수하다가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는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뭔가 실적이 나오고 성장을 보여주면은 이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을 주로 취하고 이걸 저는 스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는 다들 아실 거예요. PN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NT. 네. PNT라는 종목을 이제 뭐 금액대 기준에서는 그 4만 원 중반대부터 계속 사요. 그러다가 5만 원 넘어가면 팝니다. 정말 간단해요. 네, 왜냐면은 이 친구는 5만 원 넘어가면은 뭐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어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냥 4만 5천에서 5만 원 가면 10%죠. 저는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고 계속 삽니다. 네. 그리고는 올라가면 팔아요. 그걸 제가 벌써 한 3번 넘게 했죠.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저만의 매매 방법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냥 적정 주가를 구해놓고 저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어 라는 종목을 계속 사다가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고 이거를 벌써 제가 올해도 2번이나 했고 작년까지 합치면은 뭐 서너 번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스윙 투자하는 종목들을 몇 개 정해놓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LNF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SKC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적정 주가라든지 좀 단기 급락이 나오고 시황이 안 좋으면은 뭐 일부 샀다가 오름 팔고 이런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를 갖고서도 되게 그 투자자분들마다 성향이 되게 다른 것 같은 게 LNF 같은 거는 또 소재로서 네네. 그래도 꽤 괜찮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모아가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모아가지는 않으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2차 전지가 다 10배씩 올랐잖아요. 저는 지금 모아가는 게 저는 오히려 수소입니다. 소위 말하는 연료전지 3차 전지라고 부르는 부분을 저는 지금부터 모으고 있어요. 물론 이건 5년 10년 보고 이제 뭐 투자를 하는 거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2차 전지는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그럼 이 상황에서 10배 오른 종목을 10배 더 가기를 바라는 거는 무리지 않냐. 지금 테슬라가 10배를 가겠냐 그러면 언젠가는 갑니다. 근데 테슬라가 10배 가면은 애플도 10배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수익률 대비라고 놓고 봤을 때 정말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줄 수 있냐 혹은 장기간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냐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지금 전기차가 확대되고 있다. 2차 전지가 이만큼 이슈를 받고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방송에서는 계속 말씀드린 게 오히려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를 봐라. 충전소는 이제 출발을 안 한다. 왜냐면 그 관련돼 가지고는 10배 간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됐든 아니면은 뭐 연료전지가 됐든 이런 부분을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사서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2차 전지는 이미 10배가 왔기 때문에 사셔서 적정 주가 오면 파시는 게 맞다. 지금은 스윙 치는 게 맞지. 올라가는 걸 내가 다 먹으려고 하기에는 조금은 선반영도 많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은 좀 수익률이 그냥 지수와 비슷한 정도 수익률밖에 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요즘에 하도 2차 전지가 핫하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패널분이 오시면 게스트분이 오시면은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기는 아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채널에도 그냥 종목 얘기하고 이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 다양하게 열어두시고 진짜 주식시장은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사실 저희 진짜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그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작년만 보더라도 사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많이 가지 못했잖아요. 올해 들어서 이제 좀 많이 날아간 거고. 근데 그것도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진짜 어떠한 경우의 수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수소를 모아가신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수소는 좀 너무 이르지 않냐?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수소는 저도 이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ETF 투자만 하고 얘는 뭐 한 10년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수소판에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누구냐 그러면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신에너지라고 있는 태양광 풍력을 하고 있는 금풍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중국 정부로부터 끌어모아서 이거를 수소 투자에다가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 상하이 근처, 홍콩 근처죠. 홍콩 근처에 선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2025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수소 단지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 동네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이 테크 기업부터 에너지 기업, 제조 기업까지 모두 다 집중을 해가지고 수소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 그러면은 중국의 전략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건데 미국이나 유럽이 이미 내연기관의 패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나서서 기술 개발한 게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는 정책적으로든 보급 속도로든 1등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실 때 지금 뭐 미국이 원자력 관련된 핵심 기술들은 다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요. 화력 발전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다 쥐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태양광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양광 다음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를 수소로 잡았다.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수소 관련돼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현대가 H2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 현대차 그룹이 H2라는 법인을 어디다가 공장을 만들었느냐? 상하이에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수소 관련돼 가지고는 중국에 경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 2022년 기준 수소 관련 특허 출원량을 보시면은 중국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소 관련돼 가지고 많은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현대차가 넥소라는 자동차를 보급하고 있고 엑시언트라고 하는 트럭을 이제 스위스에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지만 그 관련돼 가지고 두산 퓨얼셀, 다른 퓨얼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연료전지 기업들이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연구 개발과 쏟아지는 돈의 총액은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도 수소를 빨리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지만 중국이 그만큼 나서고 있다, 돈을 쏟아붓는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좀 더 이르게 수소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조금씩 계속 모으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소를 그러면 투자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에 좀 마땅한 기업들이 있나요?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제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산그룹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뭐 아주 중소형 종목이긴 한데 조선이나 모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뭐 작년에 상장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뭐 조선업계, 삼성중공업 이런 곳과 함께 이제 연료전지 추진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현대중공업에서도 엔진 사업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연료전지 추진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대우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나가 M&A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두산 엔진이었죠. HST 엔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제 LNG 추진선 다음은
예,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한 암모니아 추진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 방향 로드맵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뭐 산업단지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두산퓨얼셀 같은 곳에서 연료 전지를 납품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내는 지금 뭐 플랜트용 연료 전지, 모빌리티용 연료 전지, 그리고는 뭐 트럭용 연료 전지 이런 쪽으로 개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기업을 특정하기보다는 그쪽 관련돼서 지금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퓨얼셀이라고 돼 있는 기업들도 존재하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수전의 장치 이런 쪽 뭐 네덜란드 쪽이긴 한데 이런 쪽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좀 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역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기업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시각으로 국내는 솔직히 근데 몇 기업이 없어요. 네, 뭐 두산 퓨얼셀 정도 말고는 딱히 지금 두각이나 매출 규모가 큰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서서 아까 말씀해주신 게 미용기기나 조선 같은 거는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런 것에 투자를 하면 초기 산업이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중국이나 미국 쪽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ETF 쪽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왜냐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로 1등을 하는 기업들이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실 때는 좀 다양하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분명히 좋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도 나중 되면은 좀 이렇게 좀 바스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2차 전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10년대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지만 아스트라빅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납축 전지를 만드는 곳인데 뭐 세방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당시에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컨셉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2차 전지를 하냐? 뭐 세방 전지는 아직도 남아가지고 최근에 뭐 광주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지만 2차 전지의 핵심 플레이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퓨얼셀, 뭐 수소, 연료 전지 이쪽도 5년 뒤, 10년 뒤에 정말로 이제 기술이 개화됐을 때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심스럽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이렇게 비중을 낮게라도 모아 놓으시는 게 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소 ETF도 치면은 나오니까 네. 뭐 미국에도 있고 그런 거 괜찮은 거 한번 보시고 네네. 사 모으시면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2의 2차 전지 10배 될 주식은 수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다음 에너지 혁신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 네. 그분 책이 요즘 되게 잘 나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 2차 전지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광물 의존도나 네. 그다음에 그 전력 사용량 하려면 전봇대를 계속 세워야 되는데 네. 그 전봇대가 아니 요즘에는 이제 철근으로 이렇게 세우는 건데 그게 이제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기차가 엄청 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수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기의 문제 그런 게 이제 조금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